그 다음에 12번 문제. 요것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많이 다뤄드리는 패턴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장들의 일부하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제 참고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복원 다른 곳의 복원 문제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다 보면 답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뭐 저희 시험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을 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좀 유사하게 이렇게 복원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공장들의 일부하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 공장하고 B 공장 두 개의 공장이 있고요. 요 두 개의 공장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2011년도 산업기사에 2회차 시험 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걔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두 그림이 나눠져서 그려졌습니다. A 공장과 B 공장이 나눠진 상태의 그림으로 표현이 됐었고요. 자, 문제 자체는 엄청 깔끔해요. 1번 문제 A 공장의 1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1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부하율은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요 1이라는 단어가 하루라는 뜻이에요. 하루. 그래서 하루 부하율을 구할 건데 부하율에 대한 식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때 요 평균 전력 앞이 하루 평균 전력 이거를 1평균 전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평균 전력이라는 건 결국에 전체 전력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요? 24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의 전력량을 24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바로 하루 평균 전력이 된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A 공장이니까 A 공장 잠깐만 갈게요. 자, 그거를 뭐로 나눴다?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자, 1 부하율 얘는 1 평균 전력을 뭐로 나눈다?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눕니다. 최대 수용 전력. 수용이라는 게 사용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전력 중 가장 큰 전력. 그러면 자, 우선은 공장을 찾아야죠. 자, A 공장이 여기 있죠? 자, A 공장에서 최대 전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포인트에 있잖아요. 여기. 요 라인이 최대 수용 전력이죠.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들어가면 돼? 200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 200이 들어가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 100kW입니다. 100kW가 여기에도 있고요. 자, 여기에도 있고요. 자, 요 하나의 갭이 얼마입니까? 3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3시간이니까 몇 시간이야? 두 개 더하면 6시간. 그래서 제가 이거 풀 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바로 100 곱하기 몇 시간이다? 3시간짜리가 두 개니까 6시간이다. 자, 그 다음 150. 자, 150이 자,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죠? 그러면 얘도 6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150 곱하기 6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자 200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면 9시간이죠? 그러면 얘는 200 곱하기 9시간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하나 남았죠? 요건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래서 50이 3시간이죠? 50이 3시간이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6시간. 요거 6시간 체크, 6시간 체크, 9시간 체크, 3시간 체크. 자, 이 4개의 시간을 다 더했을 때 24시간이 나오는지를 검증하십시오. 자, 이런 1부하율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곡선이 나왔을 때 이 곡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력량을 환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전력량을 총 전력량을 환산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시간의 안배가 좀 넘거나 부족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칸이 빠져 있다라는 뜻이죠. 또는 어떤 칸을 중복해서 넣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시간을 다 더했을 때 24시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웬만하면 맞아요. 자, 6시간, 6시간, 12시간이고 요거 12시간이죠. 다 4개 다 더하면 24시간. 그러면 뭐로 나누면 돼? 바로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1평균 전력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1평균 전력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예, 부하율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부하율은 얼마다? 71점. 요게 875가 되니까 요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죠? 71.88 예, %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71.88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는 자, A, B 각 공장 상호 간의 부등률을 구하라. A, B 공장 상호 간의 부등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부등률에 대한 식은 뭐다? 자, 한번 볼게요.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뭐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등률이다 라고 하고, 부등률이 뭡니까? 우리 등이라는 건 같을 등자고요. 부자라는 건 아니 부자. 같지 않은 정도.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르면 그 서로 다른 정도를 부등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약간의 부등률이 서로 최대 사용 전력에 대한 시간대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부등률은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합성 최대. 자, 항상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수용가의 예,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돼 있죠. 그러면 우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정하기 전에 최대 수용 전력을 각각 구하면, 아까 우리 A 공장에서의 최대 전력은 얼마? 요 200이라 그랬고요. 자, B 공장에서의 최대 전력은 얼마? 30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얼마가 나온다? 예, 300하고 200이죠. 그러면 200 플러스 300 이렇게 나오고, 동시간대에 사용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잘라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이 두 개의 전력 중 하나가 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300이고요. 여기는 150이니까 요거 450 나오네요. 여기는 200이고요. 여기 250이니까 여기도 450. 아, 얘는 둘 다 45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면 돼? 450이 들어가면 된대. 예, 그래서 요거를 고학용 계산기로 쳐주시면 얼마 나온다? 1.11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11 예, 부등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자체는 엄청 심플하고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꽈놓지 않고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요 시기가 원래는 합격하는 시기입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만 쉽지 다른 문제가 좀 신출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것도 저희 교재에서 저희 그 학원에서 저랑 같이 수업을 마쳐 한 번 정도는 봐주셨던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문제보다는 얘가 좀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은 A, B 두 대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 2차 측 부하가 1050kVA인 변압기 A, B가 분담하는 전력을 각각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 최근에 나왔던 3회차 기사 문제죠. 예, 그 문제랑 거의 같아요. 예, 그리고 5점짜리 문제고요. 자, A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750kVA, 퍼센트 임피던스는 2.5%. 자, B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600kVA, 퍼센트 임피던스 3%. 자, A, B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B는 같다. 원래는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가 있고, 이걸 A 변압기.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변압기에 병렬 운전 조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잖아요. 여기가 2차. 그러면 병렬 운전 조건에서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 예. 1, 2차 간에 예, 뭐가 같아?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예, 그리고 건수비가 같을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자,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A, B 사이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즉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IA, 예, 그리고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GB인데 요 두 놈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에 대한 부하에 대한 분담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 부하에 대한 분담이 서로 달라지면 뭐가 된다? 예, 변압기에 대한 총 이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도 다르지만 모두 다르냐면 용량도 달라요. 보통 문제는 용량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르게 줍니다. 이렇게 줬을 때 요거에 대한 부담은 변압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부담이 부하가 얘일 때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요거는 옆에 좀 한번 펴볼게요. 변압기에 대한 분담에, 부하 분담에 대한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식이 옆에 적혀 있지만, 자, A 변압기랑 자,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에 대한 식, 얘는 변압기 용량 PA, PB, 즉 변압기 용량하고는 비례 관계를 갖고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는 반비례니까 여기가 B, 예,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 자, 변압기 용량은, 자, 요거 A 변압기, 자, A 변압기는 750이 됐고요. 그 다음에 B 변압기는 600이 됩니다. 그리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A 변압기는 2.5가 되고요. 자, B 변압기는 3%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그냥 단순히 치시면, 자,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단순히 치시면 그 값이 2분의 3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2분의 3. 어찌됐든 간에 이 식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를 때 나오는 식이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2분의 3이라는 건 뭐냐면, 자, PA가 몇일 때? 3일 때 PB는 얼마다? 2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요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5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5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이 5칸 중에 PA가 차지하는 부위가 3칸이야. 그러면 PA는 이 중에서 몇 칸을 차지해? 3칸을 차지해. 이렇게 3칸을 차지하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나왔네요.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한 칸이 더 나왔어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자, B는 이 중에서 몇 칸을? 2칸을 차지한다. 이렇게 2칸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식을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PA에 대한 용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부하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하 용량이 아까 여기에서 얼마를 주어졌어요? 잠깐 내려볼까요? 자, 부하 용량을 우리는 이거 걸렸네요. 걸렸으니까 자, 아까 가면 1050이잖아요. 부하 용량을 1050을 줬으니까 자, 부하 용량 1050은 자, 5개 중 3개잖아요. 자, 5개 중 PA가 갖고 있는 게 3개니까 3배를 하면 얘가 얼마다? 630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쉽고요. 자, PB는 자 1050에서 5개 중 몇 개입니까? 5개 중 2개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5개 중 2개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는 얼마 나와? 42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분담 전력은 630, B 분담 전력은 42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식을 반드시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충분히 기출문제에서도 있었던 그런 여지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